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3월 24일 월요일 뉴스토마토 끝장 뉴스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박영식 시사 에디터, 김한 한결의 기자, 그리고 박진영 시사평론가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경제평론가다 보니까 환율이나 주가 같은 거를 자꾸 유심히 보게 되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9시부터 환율이 막 치솟더라고요. 1461원부터 치솟기 시작해서 10시 지나니까 쭉쭉쭉쭉 올라서 1469원까지 갔어요. 이게 1470원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우리 계엄 선포 이후에 계속 살짝 넘었다가 다시 돌아와서 지금 좀 안정화돼 있었는데 확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불안해하다가 올 것이 왔구나 하고 사람들이 느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후 되니까 또 조금 다시 떨어졌어요. 그래서 1466원. 지금 약간 불안하긴 한데 아침보다는 좀 나아. 투자자들 심리는 이런 것 같아요. 한덕수 탄핵 심판 선고나 한덕수 직무 복귀에 대한 이런 반응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보다 조금 더 넘어서서 한덕수 탄핵 기각이 윤석열 탄핵과 어떻게 연결되느냐라는 해석의 차이가 오되면서 달라지지 않았나. 그렇게 또 저도 해석을 해봅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처음에는 이거 기각됐으니까 저것도 기각되는 거 아니야 하고 딱 받아들여서 불안해졌다가 네네. 나중에 좀 아닌 판결문을 해석을 해보니까 내란죄 부분 특히 이제 불법 계엄의 문제는 한덕수가 거기서 빠져나왔잖아요. 즉 그 이야기인즉슨 윤석열은 불법 계엄을 했다. 라는 것을 유추해서 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았나라고 짐작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좋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헤쳐보면 되겠네요. 박영식 에디터님 그 첫 번째 소식이 바로 그거잖아요. 전해주시고 진짜 그게 윤석열 파면하고 어떤 연결이 돼 있는지 이 세 분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 10시에 그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은 기각이 됐습니다. 결과는 그렇게 됐고요. 이제 쟁점이라는 게 5가지의 쟁점이 있었는데 한덕수 총리가 특검법 거부권 행사했다라는 거 그거 하나 하고요. 비상계엄 선포하는 데 관련 있다. 이것도 들어가 있고 한동훈 전 대표하고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이제 공동 국정 운영을 한다라는 부분 그 역시도 사유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특검 후보자 추천 안 한 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한 거 이렇게 5가지 쟁점이 있었는데 기각 의견은 이따 저희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만은 5가지 쟁점 중에 일단은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한 거 제외하고 나머지 4개는 문제가 없다. 라는 대목의 이제 결론이었고요. 문제는 없는데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한 게 이제 그 문제이긴 한데 파면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의미에서 기각이 났는데 5인 중에 4명이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1명은 김복형. 이제 요즘에 이제 김복형이 아니라 김복병으로 통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김복형 재판관은 같은 기각이긴 한데 거의 대부분의 탄핵 사유에 대해서 문제 없음이라고 이제 결론 내렸다고 보시면 돼서 크게 이해는 어렵지 않습니다. 각하 2명은 정영식 조한창 재판관인데 이분들은 이제 200석 국무총리 탄핵 요건이 아니라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200석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규정짓고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됐기 때문에 소수 의견으로 빠진 거고 나머지 1명 정계선 재판관은 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부분이나 기각 사유의 일부 동의를 하면서도 나머지 인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해서는 이거는 이제 문제가 있다 위반 사유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니까 그 2가지의 영상을 일단 볼 건데요. 일단 먼저 기각 사유부터 좀 먼저 볼 텐데 문영배 재판관의 심판 청구 기각 사유를 저희가 영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라 헌법 65조 2항의 본문에 의한 의결 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합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인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어 적법하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하였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당시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던 와중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로 피청구인의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과
범위 등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까지는 볼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각 결정에 대한 설명을 김영두 재판관이 했네요. 문영배 이 소장 대행이 처음에 주문을 낭독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이 결정에 대해서 세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굉장히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렸다라는 게 오랜만에 이렇게까지 엇갈린 건 좀 오랜만인 것 같은데, 근데 다만 종합해 보면 5개의 쟁점 가운데 4개의 쟁점에서는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보는 의견이 더 우세했던 것 같고, 근데 마지막에 이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에 대해서는 위법위헌이라고 보는 의견이 더 많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는 의견이 역시 또 더 우세했던 것 같고, 그렇게 종합적으로 보면 2가지 정도를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애초에 기각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높았던 상황에서 정리를 해보라면 결과론적인 정리지만, 일단 관심을 모았던 내란에 가담했냐, 내란에 방조했냐, 내란을 뭐 사전에 모의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객관적인 자료나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라고 봤고, 거부권을 행사한 건 탄핵 소추에 대해서도 헌재가 마찬가지 판단을 내렸지만, 이거는 법률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이제 판단이 좀 우세, 그 헌재 내 법리 해석으로는 우세한 것 같고, 다만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해서는 문제가 있으나, 일부 위헌 유법이 있으나 판단을 내렸지만 2가지를 고려했던 것 같아요. 하나는 그 기간이 짧았다는 점.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헌법재판소를 중요한 표현인데 무력화시킬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런 거고, 만약에 근데 이게 마은혁 판결로 가면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여지를 그래서 열어둔 거죠. 왜냐 마은혁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으로 가면 최상목 대행은 헌재 판단이 나온 이후에도 임명을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무력화 목적으로 볼 그 개연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뭐 법리적으로는 그동안 헌재가 내렸던 판결에서 일관적으로 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는 뭐 전혀 뭐 새로운 논리가 등장하거나 이런 이제 판단들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되살려보면 그 한덕수 총리는 권한대행을 맡은 다음에 그 재판관 임명권이 왔을 때 여야 합의가 있을 때까지 보류하겠습니다라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그리고 바로 사실은 탄핵 절차에 국회가 착수를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점을 지금 말씀을 하신 네. 거죠, 김한 기자님은. 그 기간이 짧았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뭐 이제 여야 합의를 운운했다는 것만으로도 그때 당시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무력화시킬 목적이 있었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서도 선고를 내리기를 위헌이라고 선고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결론을 내려놓고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하였다고까지는 인정할 증거나 자료가 없다라는 이유로 이렇게 기각을 해버리면 이게 이제 이른바 자기 부정이 되는 거죠.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논리 모순을 대다수의 국민들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하는 측면은 분명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헌재 이번 판결문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뭐라고 들어갔냐면,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미리 종국적으로 표시한 자다라고 이제 종국적 표시라는 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대통령의 거리 사고라고 하는 국가적 비상사태의 장기화이자 그 자신의 대통령 권한대행 지위를 장기화를 꾀하였던 자이다. 이런 이제 표현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정도 내용이면 당연히 그러게요. 네, 탄핵이 굉장히 강한 되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그게 직위를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 이게 지금 이제 헌재의 판단이긴 합니다. 또 모순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평론가님? 일단 표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기각이 5표입니다만은 김복형 재판관의 기각은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것도 별 문제 없다. 이런 기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다면은 윤석열 선거 때 무슨 판단을 할지 굉장히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정영식, 조한창 두 분은 150석, 200석 문제로 각하를 했는데요. 이게 사실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결정하는 게 국회기도 하고 헌재에서 다 이미 했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트집을 잡으면서 이 사람들도 앞으로 어떤 판단을 할지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봐지면은 윤석열 탄핵 선고의 문제가 지금의 한덕수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다면은 상당히 좀
암울한 측면도 있다. 인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네네, 뭐 이른바 이제 편 나누는 문제, 뭐 그런 좀 하나의 우려가 들고요. 다만 편결문에 대한 해석의 문제는 또 다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덕수가 계엄 때 적극적 행위를 없었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람은 윤석열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윤석열은 네. 불법 계엄했으니까 탄핵 사유다라는 해석이 유치해서 가능한 겁니다. 이 부분을 그나마 윤석열 탄핵 때 우리 그 지지자들이 또는 민주 시민들이 한번 눈여겨볼 대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갑자기 경각심이 확 드는데 어쨌든 그래도 오늘 그 선고에서 인용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 조금 의견을 영상으로 보시고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토론을 해보시죠. 예, 그 인용 의견의 경우에는 딱 한 명입니다. 정계선 재판관이죠. 그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유 5가지 쟁점 중에 뒤에 2가지, 그러니까 특검 후보자 임명 안 한 거,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한 거, 이거 둘은 이제 위헌이라고 파면 사유에 해당하다. 파면의 정도에 이른다. 이 사람 파면해야 된다라고 이제 인용 결정을 과감히 낸 거고 오직 한 명이었습니다. 이 한 분의 의견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제2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공동 국정 운영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지만 기각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하여서도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인정되고 피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및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의 정도가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재판관 1인의 미임명으로 인한 헌정질서의 위기도 피청구인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피청구인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직무정지라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가적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위와 같은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인하여 논란을 증폭시키고 혼란을 가중시켰으며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정상적인 역할과 기능마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만드는 헌법적 위기 상황을 초래하는 등 그 위반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핏 듣기에는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이전에 기각 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들과 비슷한 의견인 것 같기도 한데 여기 또 파면 의견을 냈다는 거네요. 뭐 저는 정계선 재판관의 의견에 100% 동의합니다. 사실 직무유기잖아요. 헌법재판소라는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방해 행위를 한 거단 말입니다. 우리 직무유기이기도 하고 직권남용이기도 하기 때문에 특히 헌법재판소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이거 그 기관을 방해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특검, 상설특검이죠. 상설특검 임명하지 않은 부분들. 이것도 상설특검이라는 것도 국회라는 헌법기관이 만들어서 올린 것인데 이걸 안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역시 똑같이 직무유기고 직권남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헌법기관의 구성 요건을 유준했기 때문에 당연히 탄핵 사유가 된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문제는 근본적으로 한국 사회의 법조인들이 헌법을 해석하는 방식에 잘못된 견해에서 저는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사실 오래된 문제까지 끄집어보면요. 이게 친일 잔재 청산하지 못해서 이렇다. 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우리 헌법을 만든 게 유진호 박사라는 물론 뭐 독립운동도 하고 사회주의 운동도 했던 분입니다만 나중에 친일파가 된 분이에요. 그분이 만들었거든요. 그분이 만들 때 원래 내각제로 만들었는데 이승만이 하룻밤 사이에 이걸 뒤집어서 대통령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 제도라는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이상한 제도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대통령 고리 시에 서열 자체가 선출되지 않은 권력자인 국무총리한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들이 되니까 법조인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국무총리가 아주 높은 사람, 민주적 절차 과정에서 중대한 사람으로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민주적 절차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대통령의 권한을 일부 위임받은 사람일 뿐이야. 그러면 중대하지 않게 바로 이런 사람은 탄핵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사람의 중대한 지위를 인정해줘가지고 위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시키면 안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만든 거예요. 이게 헌법적인 문제에서 우리나라의 이 공화국의 정체를 잘못 만들어서 이게 또 법조인들도 잘못 이해하면서 이런 일들이 만들어졌다.
뭐 저는 이런 생각까지 해보게 됐습니다. 아, 그러네요. 미국도 똑같은 대통령제 국가입니다만 장관들이 다 있지만 국무총리는 없죠. 그리고 장관들은 다 시크리터리라고 해서 시크리터리입니다. 대통령을 보조하는 네. 역할을 하는 걸로 이렇게 포지셔닝이 돼 있고. 제가 뭐 영어를 잘 그런 못합니다만 내각제는 미니스터고 그렇죠. 대통령제는 맞습니다. 세크리터리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임에도 불구하고 미니스터로 네. 돼 있고 또 영국이나 독일 같은 내각제 국가처럼 총리가 있는 거죠. 국가 수반의 바로 밑에 있는 것 같은. 그렇죠. 그 지위를 인정하는 해석을 재판관들이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잘못된 그렇죠. 그래서 것이다. 이제 뭐 과잉 나간 이야기입니다만 만약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후일에 개헌이 된다면은 대통령 고리시 승계 순위를 국회의장이라든가 뭐 국회 부의장이라든가 선출된 권력 중에서 하는 서열로 바꾸는 것도 하나의 그 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그 소속 의견을 낸 정계선 대법 그 재판관도 그러니까 5가지 쟁점 중에 3가지에서는 생각이 같아요. 그러니까 3가지는 다수설이 만들어진 거고 뭐가 달랐던 거냐면 지금 말씀하신 그 상설특검에 대한 부분을에서 생각이 조금 달랐고 그다음 결정적으로는 그 마지막 쟁점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표현이 들어가냐면 그 한 가지만으로도 너무 중대하다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마지막 들어가는데 쟁점이고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상태 하는 것.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완전 의견이 이제 그 강한 의견을 내면서 이제 인용 결정을 내린 거. 근데 이제 우리가 윤석열 탄핵에서도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5개 중에 1개만 위법위원이어도 탄핵이 되는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게 여태까지 헌재 논리라고 보면 지금 정계선 재판관의 의견이 그 판단대로 됐어야 되는 건데 나머지 그 재판관들도 일부 위헌이나 뭐 위법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하지 않다라는 이제 논리로 그렇죠. 빠져나간 건데 사실 이제 저 뭐 100% 동의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뭐 그 1번 그러니까 첫 번째 쟁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란에 대한 거는 이제 판단을 피해갔지만 어쨌든 그거를 제외하면 모두가 정계선 재판관처럼 판단을 하는 게 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제 개인적으로는 드는데 어쨌든 뭐 한 명의 소수 의견으로 남게 됐습니다. 저는 이게 이제 눈치를 보지 않았던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저희가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실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선고가 어떤 결론을 낼 것인가 이제 그 대목을 많이 짚었었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왜 끼치고 있느냐? 내부에서 어떠한 한두 명이 윤석열 탄핵 심판과 관련된 너무 강한 의견을 내고 있다. 예를 들면 인용을 하고 싶지 않아 하는 어떻게든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의견을 내고 있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도 어쨌든 만장일치로 가야 된다라는 당위성과 함께 그 한덕수와 관련돼서 특히 윤석열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의 기각 의견을 내려고 하는 재판관들을 설득할 명분을 찾을 필요가 있다라는 계산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했다면 저는 오늘 여기 나왔던 5명의 기각 의견 중에 김복형 재판관을 제외하고 나머지 재판관들은 충분히 인용 의견 동일하게 낼 수 있었다고 보는데요. 그게 아니라 기각으로 애매하게 줄타기를 했던 것은 앞으로 있을 윤석열의 탄핵 심판 선고 관련 내용에서 이 정도로까지 어쨌든 김복형 재판관이라든지 각하를 낸 사람들의 의견에 약간의 편을 좀 들어주면서 차후에 있을 윤석열 심판 선고의 일종의 빌드업을 한 것은 아니었겠느냐. 이런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이런 기각 의견이 나올 수 없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자기 부정을 문영배, 이미선 이 4명의 기각 결론을 내렸던 김복형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이 하면서까지 굳이 자기 부정을 할 이유는 없었고 뭐 증거 부족이나 혹은 뭐 규정 미비 이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기각 의견을 낸 것을 보면 저는 일종의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져서 이런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정치적으로 만약에 해석했다고 하면은 혹시 이럴 수는 있지 않을까요? 그냥 한번 저도 뇌피셜입니다 완전히. 최성목 대행이 지금 마은혁 재판관 계속 임명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헌법재판소를 무시하고 있잖아요. 최성목 대행의 행태하고 한덕수 총리가 했던 행태를 비교해 볼 때 한덕수 총리가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을 혹시 하지 않았을까? 정치적으로 앞으로 대선 과정을 관리해 나가고 이럴 때 이것 하나 하고 그다음에 또 이것도 있죠. 한덕수 총리가 재판관들을 임명하지 않아서 큰 문제가 생겼지만 문제가 해소가 됐잖아요. 돌아간다고 해서 그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으면서 동시에 가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함으로써 그걸 다시 되돌리라는 메시지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건 혹시 아닐까? 정치적 판단이라면. 그거 안 하면 어떡합니까? 그거에 대해서 오늘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의 노종면 의원이 오늘 나온 이 선고에 대해서 종합 의견을 내면서 뭐라고 냈냐면 일단 여기에서 오늘 선고에서 합의한 쟁점은 일단
권한대행을 탄핵할 수 있는 의결 요건은 151석이면 된다라고 합의를 했다라는 부분. 이제 그 대목이잖아요. 그리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법률적 위헌이고 위법이라는 사유. 이제 그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덕수를 다시 직무에 복귀시켜준다 한들 만약에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으면 국회가 언제든지 151석으로 범야권이 주도해서 탄핵시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준 거 아니냐라는 추론을 지금 방금 교수님이 하신 것처럼 첫 번째로 했어요. 근데 만약에 마은혁 임명을 만약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진짜 이대로 뭉개버리고 또 안 해버리면 또 탄핵의 그 기로에 설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것을 그러니까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되고 나서 그 이후에 전국이 또 요동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가능성이냐면 원래 즉시 이제 재판관이 되는 것이니까 9명이 완결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당 쪽에서 그런 얘기를 하겠죠. 당장 변론 갱신을 해라. 마은혁 후보자는 변론을 이제 받아들여라라고 하면 다시 재판이 길어지는 것이고 4월로 넘어가는 것이고 그 시기를 길게 끌게 되면서 국민의힘의 논리에 맞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뭐 추론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볼 때마다 정치적으로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야? 정무적인 판단이 좀 개입된 것 같은데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하면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기관의 존재 가치가 사실 옅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87년 체제 이후에 헌법재판소를 두고 있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오래된 제가 기자를 하기 전부터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모든 정치적 사안의 최종 판단을 헌재가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어쨌든 헌재의 결론이 나오면 그거를 뭐 여야 가릴 것 없이 수용해 왔는데 지금은 판결문에 대한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도 정치적인 고려가 없으면 사실 이거 정치적으로 좀 읽어줘야 이해가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헌재 판결이 애매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노정면 의원 얘기하셨지만 민주당에서 지금 무슨 얘기 나오고 있냐면 오늘 나온 거에 교집합을 모으면 마은혁을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 끝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하지 않는 이후의 상황은 6명이 나오겠네 인용이 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덕수가 또 임명하지 않으면 또 탄핵하고 그다음에 최상목은 지금도 이미 그러해야 왔던 거잖아요. 그럼 최상목은 탄핵하면 최상목은 탄핵 결정이 나와야 되는 거네. 법리적으로는 지금 현재 판단을 바탕으로 판단하면 하는데 사실 우리가 최상목을 또 내는 행위를 여의도에서 하는 거는 정치지만 이걸 헌재가 또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에서 여기서 법리만 작용될 거라고 이제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상황이 지금 초래되는 거 자체가 문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박영식 그 기자의 이야기를 제가 이어서 좀 상상력을 발휘해 보자면요. 만약에 이번 주에도 윤석열 선고일이 잡히지 않는다. 자 그렇다면 아까 헌재에서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한덕수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지만 오래지 않았다. 그래서 이게 탄핵까지는 안 가도 된다. 근데 지금 그 최상목이 오래 끌어가지고 국민들이 지금 힘들어할 만큼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길어졌어요. 그렇다면 한덕수 보고 이번 주 안에 임명해. 그렇지 않으면 국회가 탄핵할 거야. 그렇게 해서 탄핵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럼 최상목 보고 해 탄핵. 최상목 어차피 안 한다고 바로 탄핵. 줄탄핵 쫙쫙쫙쫙 저는 노정민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은혁 그 재판관을 임명하겠다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하루에 뭐 5번, 6번씩 탄핵해도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 상황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원칙적으로는 그게 맞는 거죠, 사실.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뭐 아주 예전에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했던 거는 딴 사람들이 한 거니까 이 재판관들이 안 할 수 있고 정치적인 판단을 바꿀 수도 있지만 본인들이 지금 판결했는데 일주일 뒤에 다른 판결을 할 수는 없잖아요. 판단을 그렇지. 일단 150명이면 탄핵할 수 있다. 이것도 했고 그리고 일정한 기간 이상 재판관 임명 안 하고 있으면은 이거는 충분히 위헌 위법이고 탄핵 사유도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다 지키겠죠. 그거는. 뭐 극단적으로 이런 생각까지 해왔어요. 그러면 국무위원들 다 탄핵되면 어떡하느냐. 그럼 그 다음 순서가 있지 않나요? 차관들이 이어받는 거 아닙니까? 대행들이? 그렇지 않죠. 그러면 이제 공화국이 붕괴되는 거죠.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이 이제 붕괴되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비헌법적 상황인데 민주적 상황은 지속되는 형태로서의 국회가 이걸 어떤 형태로도 추스려야 되는 그런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상상하기가 좀 불편한 게 이제 4월 18일이 어쨌든 2명의 재판관이 자리를 비우게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어쨌든 국민들 대다수는 4월 18일 이전에 이 선고가 종결이 돼야 된다라고 지금 굉장히 강렬한 여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치 공학적
어떤 논의들이 아마도 정치권에선 계속 되고 있을 것이고 여당에서도 또 야당에서도 셈법이 굉장히 복잡해진 상황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이 결론이 나오고 나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은 합니다마는 각자가 이제 원하는 방향으로만 해석하다 보니까 이게 실제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잘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당장이라도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근데 아까 그 쟁점하고 관련해서 지금 한덕수 총리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대한 발언 나온 게 있어요. 오늘 기자들이 입장을 따려고 일단 바로 직무복귀했잖아요. 네.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직 입장을 내놓지는 않은 건데 본인도 알고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오늘 결정문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본인이 의사를 내가 임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안 하는 것과 임명을 보류한 것이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게 결정문에 나와 있잖아요. 본인이 의사로 직접 그런 것들을 표명한 적이 없고 뭐 구구절절하게 써놨는데 이런 것들을 기다린 것 자체가 국민들은 굉장히 뭐랄까 힘들고 지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입장을 명확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이제 결론이 난 거였으면 임명을 하면 되는 것이고 기자들이 물으면 거기에 뭐 할 거다 안 할 거다 대답을 해주면 되는데 아무 대답을 안 하고 그냥 가버리는 순간 이게 결정문에 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니까 굉장히 좀 뭐랄까 좀 미래가 불투명해지는 거죠. 저는 뭐 헌재 내부에서 이른바 정치질 나쁘게 표현하면 좋게 이야기하면 정무적 고려가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상황에서 헌재 내에 뭐 진보 보수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두 이 입장의 차이에 대결해서 보수적 입장을 가진 사람이 계속해서 주도하고 있다. 치킨 게임에서 이기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른바 이 민주 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쪽에서 지금은 두려움 없는 치킨 게임을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6대2, 뭐 7대1, 8대0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면은 마은혁 임명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대선에서의 승리의 문제, 뭐 그 민주당의 그 정권 재창출의 문제가 아니라 공화국의 해체라는 그렇죠. 저는 대한민국의 붕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한덕수 총리는 권한대행으로 복귀를 이제 한 거죠. 한 상태면 말씀하신 그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지금 탄핵안이 올라와 있잖아요. 네. 이거는 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대행이 안할 아닌데 겁니다. 그러면 대행에 대한 탄핵안은 그러면 철회되는 건가요? 뭐 아니죠. 의미는 없죠. 왜 의미가 없냐면은 헌재에서 150석 200석 문제에서 지위는 경제부총리다라는 것이 그대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대행에 대한 탄핵 문제가 아니라 경제부총리로서 탄핵할 수 있는데 저는 뭐 의미가 없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안 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거가 결국엔 환원적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헌재가 지금까지 관련된 판결들을 내리면서 잇따라 확인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국회가 입법 현재 원리로서 탄핵을 하는 거 아무 문제 없어. 탄핵할 수 있어. 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거 역시 대통령의 권한 안에 있는 일이야. 그러니까 이게 100번을 오고 가든 뭐 200번을 오고 가든 예를 들자면 이거는 말씀하신 공화국이 만들어 놓은 법적 권리 안에서 양쪽이 수행할 수 있는 행위들이라는 게 헌재 일관된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 이번 주 판결이 다 그런 그 안에 다 그게 담겨 있는 거죠. 담겨져 있는 국회도 거죠. 권한남용 아니다. 탄핵 많이 해도 뭐 괜찮다. 그 판단인데 지금 이 상황이 초래된 이유가 뭡니까? 대통령이 윤석열이 이거를 놓고 국회가 입법 독조를 하네, 국정이 마비됐네 이러면서 혼자 어쨌든 망상 속에서 계엄을 한 거예요. 근데 정작 이렇게 주변부적인 판단을 헌재가 계속하고 우리가 그래 맞아 법적 절차라는 게 이런 거지라는 거를 요만큼씩 그래도 긍정적으로 해석해 나가는 와중에 결정적인 판단을 지금 헌재가 안 하고 있고 오늘 기대했던 바는 뭡니까? 이 한덕수에 대한 판단을 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선고기일을 지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또 안 했단 말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이런 문제 그리고 여기에 26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이 끼어 있으면서 사람들이 그래 저거 끝나고 하려나? 근데 사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정치적인 논리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헌재가 스스로 이거에 대한 판단을 지연하면서 이 정치에 뛰어들고 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나왔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판결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그쪽 두 번째 끝장 뉴스로 넘어가서 이야기 나눠보시죠.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